서울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이 하나 있죠. 바로 북촌 한옥마을인데요.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도 불릴 만큼 한국의 옛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고즈넉한 분위기 때문에 그냥 예쁜 관광지, 그 정도를 넘어서요.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 같은 곳이 됐죠. 자, 이 숫자를 보세요. 665만 명.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단 1년 동안 북촌을 다녀간 관광객 숫자입니다. 와, 정말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모두가 사랑하는 곳에 갑자기 야간 통행 금지라는 아주 강력한 빗장이 걸렸습니다. 아니, 관광지면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왜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한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이 너무 과해서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럴 때 우리는 소중한 장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런 통행금지가 생겼는지 그 모순적인 상황을 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아주 스마트한 경제학적 해법은 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을 전체의 행복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게 단순한 규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통행금지가 생긴 파라다이스. 도대체 왜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이 아름다운 곳이 스스로 방문객을 막아서게 됐을까요? 그 모순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조용히 해주세요 하는 캠페인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그러니까 주민들의 저녁과 아침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정 구역, 레드존은 아예 관광객 출입이 금지됩니다. 어기면요,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돼요.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거든요. 아니, 도대체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이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두 집단의 이야기들 들어봐야 합니다. 이 둘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평생 여기서 살아온 주민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용한 일상을 원하고 상인들은 더 많은 손님을 원하죠. 생각해 보세요. 관광객 한 명이 상인에게는 소중한 매출이지만 주민에게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소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벽한 제로섬 게임인 거죠.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를 보면 바로 감이 옵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은 3,840명 정도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은 무려 665만 명입니다. 이걸 단순 계산해 보면 주민 한 명당 관광객 1,700명 이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버투어리즘, 즉 과잉 관광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압박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지난 5년 동안 북촌 주민의 12.2%가 결국 동네를 떠났어요. 이건 그냥 이사를 간 게 아니죠. 평생의 터전이었던 자기 집에서 말 그대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이 그냥 오지 마세요 하고 막는 것밖에 없을까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자들이죠. 이들은 무작정 막는 무딘 방법 말고 훨씬 더 스마트한 해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망치로 내려치듯이 금지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의사가 메스를 쓰듯이 세금이나 지원금 같은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동을 바꾸도록 정교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계획은 아주 명쾌한 3단계입니다. 첫째, 관광객들에게 일종의 관광세를 걷는 거예요. 둘째, 그렇게 거둔 세금으로 소음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관광객이 줄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인들에게는 지원금을 주는 거죠. 어때요? 문제를 일으키는 관광 활동에서 돈을 걷어서 그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죠? 자, 그럼 이렇게 세금 걷고 돈을 나눠주는 복잡한 일을 왜 하는 걸까요? 이 모델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마을 전체의 행복을 가장 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더 벌거나 관광객을 벌주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 용어로는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한다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그냥 마을 전체의 행복 총점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행복 총점이라는 건 이런 거죠. 관광객이 느끼는 즐거움, 주민이 누리는 평화, 그리고 상인들이 버는 돈. 이 세 가지를 모두 더했을 때 그 합계 점수가 가장 높아지는 황금 지점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이 모델의 진짜 목표입니다. 바로 이 등식이 이 해법의 핵심 철학을 보여줍니다. 아까는 한쪽이 행복하면 다른 쪽은 불행해지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더해서 마을 전체의 행복 파이를 키우는 그런 윈윈 전략을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멋진 모델을 실제로 돌려보려면 반드시 알아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비밀의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데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관광객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만약 북촌 입장료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싸네? 안 갈래? 하고 돌아설까? 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상황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관광객들이 가격에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탄력적인 경우, 이럴 땐 입장료를 조금만 올려도 사람들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거예요. 다른 대안도 많으니까요. 반대로 북촌이 여긴 꼭 가야 해 하는 대체 불가능한 곳이라면, 즉 비탄력적이라면 가격이 좀 올라도 에이 그래도 여긴 와야지 하면서 지갑을 열겠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어느 경우에 세금을 더 높게 매겨야 마을 전체의 행복도가 올라갈까요? 상식적으로는 가격이 올라도 꿋꿋하게 오는 비탄력적인 관광객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석 결과는 놀랍게도 정반대였습니다. 관광객들이 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가격에 민감한 관광객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그로 인해 줄어든 매출로 힘들어할 상인들까지 제대로 지원하려면 그만큼의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정말 상식을 뒤엎는 결과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그냥 오지 마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 말고 이런 경제학적인 접근법이 우리에게 어떤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뚜렷합니다. 첫째, 주민, 상인, 관광객 모두를 고려해서 효율적이고요. 둘째,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니 공정하죠. 셋째, 세금으로 운영되니까 지속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바뀌면 세금을 조정할 수 있으니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금지라고 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해법인 셈이죠. 사실 이 북촌의 고민은요, 비단 북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유명 관광지들이 똑같은 문제로 신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들이 모두의 것이라면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또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지네요.